안녕하세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42일 만에 재개됐지만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하면서 23분 만에 종료가 됐습니다. 대신 재판부는 내일 재판을 다시 열어서 걸석 재판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일단 내일도 분명히 박 전 대통령이 안 나올 게 자명한데 오늘 바로 걸석 재판을 정해버리지 않고 이렇게 내일로 한 번 더 미룬 거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사실 저는 내일도 바로 진행을 할지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재판부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게 있어요. 네. 걸석 재판이라는 건 말 그대로 피고인이 없어져서 하는 게 걸석 재판인데 피고인이 지금 엄연히 지금 서울구치소에 있고요. 네.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없는 상태로 재판을 하게 되면 네. 향후에 또 이제 불공정성에 대한 우려들이 제기가 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오늘 이제 42일 만에 열렸지만 오늘 바로 걸석 재판을 진행하기는 분명히 무리가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예상했던 것처럼 23분 만에 이제 오늘 재판을 마쳤죠. 네.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소환 요구를 하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말 출석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명확해지는 상황 정도가 되면 이제 쉽게 말해서 사회적으로 정당성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 되면 피고인이 없는 상태에서 국선 변호인 5명만 가지고 재판을 진행해도 된다. 그럴 수밖에 없다. 이런 정도의 정당성 확보 차원에서 일단 오늘은 걸석 재판을 진행하지 않았고요. 원래 오늘 이미경 그 부회장이 과거에 이제 뭐 변호인 등 네. 정부 비판적인 영화를 만들어서 경영 일선에서 퇴진시켰다라는 의혹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 송경식 회장하고 조원동 경제수석을 증인신문하기로 했었는데 네. 그것도 일단 다 미뤄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일단 팩스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건강상의 이유인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피고인이 거동이 곤란할 정도의 신병으로 출석할 수 없는 사유, 허리 통증으로 경과를 관찰하고 있고 무릎에 부종이 있는데 처방받아서 약 먹고 있고 그래서 하루에 운동을 30분 정도 바깥에 나가서 하는 운동으로 좀 회복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불출석할 정도의 건강 상태는 아닌 것으로 현재 뭐 병원에서 진단서도 떼보고 하면 그런데 그럼 이건 또 하나의 또 핑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니까 뭐 다 아시다시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미 이 재판 보이콧을 하겠다고 하는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재판에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들을 우리가 다 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이번에 확인을 해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오전 7시에 갑자기 서울구치소 측에 건강상 이유 때문에 재판에 참석할 수 없겠다 이렇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을 했는데 그 사유를 보면 사실 지난번에 병원에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았을 때도 이건 퇴행성 질환이다. 노인 나이가 들어가면서 예. 나타나는 그냥 어쩔 수 없는 현상에 가깝다라고 하는 진단 결과가 나왔는데도 이걸 가지고 사실 재판에 건강상 이유로 못 나오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전에 박 전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번 이제 재판을 정치 투쟁화하겠다라고 하는 의사를 이번에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속보에 보면 서울구치소가 법원에 강제 인치 불가 보고서를 냈다고 돼 있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이거든요, 변호사님. 그래서 이게 어떤 말인가요? 쉽게 말해서 강제로 재판정에 데려오는 건 안 된다라는 보고서죠. 왜요? 그러니까 이제 뭐 건강상의 이유든 여러 가지 이유로 그리고 사실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다른 아마 피고인이었으면 강제로라도 데리고 왔을 겁니다. 구인영장을 발부받아서. 근데 만약에 그런 모양새를 취할 경우에 사실 이게 오히려 더 여론에 좀 안 좋을 가능성도 있고 또 굉장히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치 투쟁화하기에 최적화된 환경을 만들어준 상황이 되기 때문에 재판부도 그런 무리수를 쓸 가능성은 별로 없고요. 네. 지금 보기에는 일단은 내일 한번 길을 더 잡고 그래도 나오지 않는 사유 자체가 앞으로 계속 나오지 않을 것이 좀 명백하다고 판단이 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이제 재판부도 어쩔 수 없이 이제 걸석 재판을 진행해서 일단 이번 재판을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근데 이거는 사실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의 특수성도 고려가 된 그런 결정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걸석 재판 여부는 내일 가야 최종 결정이 될 것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를 담당한 유영하 변호사 등의 변호인단을 대신해서 변호를 담당하게 될 5명의 국선 전담 변호인들의 면면이 공개가 됐습니다. 제가 사진과를 준비를 해봤는데 조영건 변호사 가장 나이가 많고요. 60대. 네. 그다음에 나머지 강철구, 남현우, 박승길, 김혜영 변호사. 2명의 여자 변호사와 3명의 남성 변호사. 자, 국선 전담 변호인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얘기는 국선 사건만 한다는 거죠. 다른 네, 사건을 그렇죠. 하지 않고. 국선 전담 변호인이 요즘에 굉장히 인기가 많은 직종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희 쪽에서. 원래 과거에는 정말 이제 공익적으로 특별한 사명을 갖고 계신 분들이 연수를 마치고 나는 국선 변호인을 하겠다 하면 다 됐어요, 옛날에는. 예. 근데 지금은 사실 뭐 여러 가지 측면인데 공익적인 목적으로 국선 변호인을 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또 하나는 요즘에 변호사 시장이 너무 어려운데 예. 국선 변호인은 좀 그래도 아주 보수가 많지 않아도 안정적인 생활은 가능하거든요. 공무원 비슷한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국선만 하면서 나라에서 보수를 받는 거니까. 그래서 그래도 요즘에 불투명한 변호사 시장에서 이 정도면 괜찮다고 해서 요즘에는 연수원에서도 그렇고 로스쿨에서도 그렇고 성적이 굉장히 높은 분들이 신청을 하고요. 예. 작년 상반기 같은 경우 보니까 10.3대 1?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만 국선 변호인 선정될 굉장히 정도니까 높네요. 요즘에는 이제 저희 쪽에서 굉장히 이제 인기 있는 직종 중에 하나인데 이번에 국선 변호인 분들의 이제 면면을 보니까 재판부의 고민이 많이 묻어나는 것 같아요. 국선 변호인이 선정되는데 이렇게 경력이 많은 변호사들 선정 잘 안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아. 그리고 이게 5명이나 선정이 돼서 이게 딱 보면 조용건 변호사를 필두로 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팀을 짤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변호사들로만 채워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경력이 꽤 길더라고요. 조 변호사는 이제 가장 선임인데 2006년부터 국선을 전담을 했으니까 네. 11년 차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강철구 변호사도 2008년부터 했으니까 거의 10년 차. 베테랑 국선 변호인을 꾸렸어요. 그런 분들 정도가 돼야 지금 이 박근혜 대통령의 그 어마어마한 기록과 효율적인 재판 진행, 거기다 박 전 대통령이 접견도 안 해줄 거라는 것도 어느 정도 예견이 돼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이제 만약에 이제 걸석 재판이 진행되면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안 나오면 그냥 일방 진행으로 끝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예. 그게 아니고요. 이 국선 변호인 5명이 증인신문상 다 만들어 증인신문 합니다. 아. 피고인만 없는 거예요. 아. 근데 다만 이런 질문을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박 전 대통령과 교감이 없으니까 아무래도 박 전 대통령에게 참석하는 것보다는 좀 불리하게 돌아갈 가능성이 예, 많지만 예. 이 국선 변호인이 지금 편파적이다, 불공정하다는 우려를 씻기 위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접견을 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재판 진행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재판부에서 좀 고심을 하고 좀 경력이 많은 국선 변호인을 선정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베테랑 변호사를 이제 재판부가 지정해 주긴 했는데 박 전 대통령은 전혀 응답할 의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방금 전해온 소식에 따르면 이제 조영건 변호사가 그 가장 이제 연차가 높은 변호사죠. 이제 법정에서 호소하기를 11월 13일, 13일, 20날 우리가 박 전 대통령에게 이메일로 좀 접견을 요청한다 이렇게 서신을 보냈는데 3일만 응답이 오고 거절한다는 뜻이고요. 또 13일, 20일은 아예 응답조차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골석 재판을 한다고 가정하면 그래도 변호인이 어떻게든 피의자하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구치소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고 당시에 뭔가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은 검찰 진술조서에 나와 있는 또 여러 이제 증인들이 발언한 내용들에 대해서 박 전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반박할 것이라는 얘기를 들어야 와서 재판에서 제대로 변론을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접견조차 거부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11월 3일, 13일, 20일 이렇게 3차례에 걸쳐서 직접 만나지는 못하고 구치소 측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접견을 원합니다라고 하는 서신을 보냈는데 첫 번째 11월 3일 보냈을 때 내가 정중히 접견을 거부한다고 하는 네. 답신이 왔는데 그 다음에 2번 보냈을 때는 아무런 답신조차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은 변호인하고 어떠한 소통도 지금 현재 원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만약에 돼버리면은 변호인은 변호인대로 국선 변호인이 현재 나와 있는 사건 기록을 토대로 해서 박 전 대통령을 변호하고 박 전 대통령은 그냥 혼자 계속 구치소 안에서 머무는 굉장히 이상한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그동안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몸이 좀 아프다고 하면 재판장에 많은 지지자들이 모였던 경험이 있는데 과연 박 전 대통령도 없는 재판에는 과연 몇 명의 지지자가 모여서 그 재판을 응원할지 두고 볼 일입니다.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를 상대로 한 이 범죄에 대해서 좀 짚어볼까 합니다. 정유라 씨가 집에 괴한이 침입을 해서 흉기로 위협을 했던 일이 벌어졌는데 본인은 좀 계속해서 끝까지 돈을 노린 일이다. 근데 돈을 노렸다 하더라도 이게 좀 진술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실관계를 좀 간단하게 정리해주면 토요일 날 있었던 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토요일 날 오후 3시경 대낮이죠. 네. 사람도 많이 다니는데 네. 지금 정유라 씨가 있는 곳이 그 최순실 씨 소유로 알려져 있는 미승 빌딩이죠. 네. 근데 미승 빌딩이 정유라 씨가 살고 있는 곳까지 엘리베이터를 못 타고 올라갑니다. 카드를 대야 돼요. 아, 그러니까 통보 아니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인은 쉽게 말해서 6층을 눌러서 안 돌려요. 예. 그러니까 이 카드 키가 있어야 되는데 그 카드 키를 경비원이 주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부터 경비원을 흉기로 위협을 해서 카드 키를 대기하고 6층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택배 기사로 속여서 문을 열게 하는데 이제 이 사람이 생각하지 못했던 한 사람이 더 있었어요.
마필관리사. 그러니까 남자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 여자만 있을 것이다. 내가 택배 기사로 위장을 할 거면 오후 시간 그 시간에 가는 게 맞죠. 예. 근데 이제 예상치 못한 남성이 나타나고 그 예. 남성과 격투하는 과정에서 결국 흉기를 사용해서 남성을 찌르게 되고요. 예, 부상을 당하게 네, 되죠. 그래도 이제 뭐 다행인 것은 뭐 폐 출혈이 있었다고 하는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걸로 알려져 예.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신고가 돼서 20분 만에 이제 검거가 됐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본인은 한 2,400만 원 정도 카드 빚이 있는데 네. 정유라는 돈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네. 그리고 어쨌건 최순실 씨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가서 돈만 받아 올 수만 있으면 이거는 경찰에 신고도 안 될 것이다. 아, 그런 생각으로 지금 그런 범행을 꾸몄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제 어떤 동기가 있는지 추가 조사는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좀 특이한 점은 보통 이 정도로 대범한 범행을 범하는 사람들은 전과가 많을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예. 근데 전과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하네요. 네, 그래서 지금 어쨌건 지금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실제 진짜 동기가 뭔지는 경찰이 조금 더 파볼 그런 생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근데 정유라 씨가 이 남성이 이제 구속영장이 신청돼서 영장실질심사를 하게 될 것 같은데 내가 직접 법정에 나가서 그 남자가 무슨 말 하는지 지켜보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이 정유라 씨가 그 영장실질심사 가는 게 가능합니까? 이게 제2의 위협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정유라 씨가 뭐 아시겠지만 굉장히 네. 약간 당돌한 성격이 예, 그렇죠. 좋은 의미로 당돌한 성격이라고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굉장히 놀랐던 것 같아요. 사실 마필관리사가 없었으면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사실 네. 보모도 완전히 제압이 됐고 보모하고 정유라 씨가 지금 이 강도범을 어떻게 제압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정유라 씨가 지금 궁금한 건 다른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정말 돈만 노린 건지 네. 이 사람이 정말 무슨 생각을 하고 우리 집에 들어왔는지 굉장히 궁금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영장실질심사에 나가는 거는 제가 보기엔 그렇게 그닥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영장실질심사는 대부분 이제 비공개로 많이 진행이 돼서 정유라 씨가 보고 싶다고 해도 못 볼 가능성이 좀 더 많다 봐요. 아, 못 볼 수도 있어요. 예. 어쨌든 그 집에 한 명 있었던 마필 관리사. 그러니까 지난번에 덴마크에서 정유라 씨가 먼저 들어오고 나중에 이제 보모와 마필 관리사 같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두 사람의 관계를 저희가 짐작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집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동안 뭐 엄마도 지금 감옥에 있고 아빠는 떨어져서 살고 과연 정유라 씨를 누가 돌봐줄까라고 생각했었는데 보모와 이 마필관리사가 같이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마필관리사가 집에 있었던 게 사실 정유라 씨 입장에서는 천만다행이죠. 예. 사실 더 큰 일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었는데 그걸 이제 마필관리사가 막아주는 역할을 했으니까요. 근데 그 지점에서 바로 이제 의문이 생겨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필관리사가 지금 정유라 씨랑 함께 있어야 할 이유가 현재로 없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모르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잠깐 들른 건지 아니면 그렇죠. 진짜 계속 살고 있었는 건지는. 근데 그걸 뭐 우리가 다 추정할 수는 없지만 그냥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미 이제 그 독일하고 덴마크에서 마을 관리하면서 생활했을 때 그때 삼성에서 지원해준 창고가 코어 스포츠라고 하는 곳이잖아요. 예. 근데 코어 스포츠도 현재 이제 해산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말도 사실 지금 어디로 갔는지도 잘 몰라요. 그 지금 한국에서 말 안 타는 거죠. 예, 국내에는 말이 없거든요. 그럼 마필관리사가 정유라 씨 옆에 있어야 할 이유가 현재로서는 없다는 거죠. 예. 그리고 정유라 씨가 돈이 많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돈이 지금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월급을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그러네요. 근데 왜 범행 당시에 마필관리사가 2층에, 그러니까 지금 복층 구조로 돼 있는 집인데요. 그 집 1층에는 정유라 씨 아들하고 보모가 있었고 2층에 마필관리사하고 정유라 씨가 있었다. 근데 이제 편한 복장이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왜 또 그 당시에 거기에 하필이면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의문점도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게 정치적 의도가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돈을 노린 범죄인지는 조금 더 경찰에서 수사를 해봐야 진실이 좀 드러날 건데 처방받아서 약 먹고 있고 그래서 하루에 운동을 30분 정도 바깥에 나가서 하는 운동으로 좀 회복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불출석할 정도의 건강 상태는 아닌 것으로 현재 뭐 병원에서 진단서도 떼보고 하면 그런데 그럼 이건 또 하나의 또 핑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니까 뭐 다 아시다시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미 이 재판 보이콧을 하겠다고 하는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재판에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들을 우리가 다 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이번에 확인을 해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오전 7시에 갑자기 서울구치소 측에 건강상 이유 때문에 재판에 참석할 수 없겠다 이렇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을 했는데 그 사유를 보면 사실 지난번에 병원에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았을 때도
이건 퇴행성 질환이다. 이거 노인 나이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예. 나타나는 그냥 어쩔 수 없는 현상에 가깝다라고 하는 진단 결과가 나왔는데도 이걸 가지고 사실 재판에 건강상 이유로 못 나오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전에 박 전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번 이제 재판을 정치 투쟁화하겠다라고 하는 의사를 이번에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속보에 보면 서울구치소가 법원에 강제 인치 안녕하세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42일 만에 재개됐지만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하면서 23분 만에 종료가 됐습니다. 대신 재판부는 내일 재판을 다시 열어서 걸석 재판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일단 내일도 분명히 박 전 대통령이 안 나올 게 자명한데 오늘 바로 걸석 재판을 정해버리지 않고 이렇게 내일로 한 번 더 미룬 거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사실 저는 내일도 바로 진행을 할지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재판부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게 있어요. 네. 걸석 재판이라는 건 말 그대로 피고인이 없어져서 하는 게 걸석 재판인데 된다. 그럴 수밖에 없다. 이런 정도의 정당성 확보 차원에서 일단 오늘은 걸석 재판을 진행하지 않았고요. 원래 오늘 이미경 그 부회장이 과거에 이제 뭐 변호인 등 네. 정부 비판적인 영화를 만들어서 경영 일선에서 퇴진시켰다라는 의혹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 송경식 회장하고 조원동 전 경제수석을 증인신문하기로 했었는데 네. 그것도 일단 다 미뤄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일단 팩스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건강상의 이유인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피고인이 거동이 곤란할 정도의 신병으로 출석할 수 없는 사유, 허리 통증으로 경과를 관찰하고 있고 무릎에 부종이 있는 피고인이 지금 엄연히 지금 서울구치소에 있고요. 네.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없는 상태로 재판을 하게 되면 네. 향후에 또 이제 불공정성에 대한 우려들이 제기가 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오늘 이제 42일 만에 열렸지만 오늘 바로 걸석 재판을 진행하기는 분명히 무리가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예상했던 것처럼 23분 만에 이제 오늘 재판을 마쳤죠. 네.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소환 요구를 하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말 출석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명확해지는 상황 정도가 되면 이제 쉽게 말해서 사회적으로 정당성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 되면 피고인이 없는 상태에서 국선 변호인 5명만 가지고 재판을 진행해도